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버전관리 GitHub 이해와 활용 강좌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7강으로 브런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브런치 이해와 활용은 먼저 브런치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브런치 때 이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수 명령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브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보고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충돌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Hub로 협업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런치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브런치라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메인 코드 베이스, 그러니까 메인 브런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메인 브런치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버그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실험적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해 보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분기점으로 제공이 되는 게 바로 브런치입니다. 예로 차량 부품 개발을 위해 Git 브런치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브런치는 몸체가 있고 시트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체 안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시점을 메인 브런치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시트 영역을 브런치로 생성을 하고 바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브런치로 생성을 하고 바디 영역은 진행하는 중에 이 바디 몸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통합하고 완성될 때 머지 통합을 하고 최종 메인에 통합을 해서 완성본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이와 같이 브런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수 명령어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대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후에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총 3개의 환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그 Git 저장소가 있는 로컬 저장소가 있는 로컬 영역이고 자, 이 로컬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런 영역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영역 그리고 이 전체 이것을 다 포함하는 시스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부분은 로컬 영역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로컬 영역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환경은 글로벌에서 설정된 내용이 정리가 될 것이고 글로벌 영역에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시스템 영역에서 설정된 내용으로 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로컬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그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영역을 구분하는 구분자로 글로벌, 시스템, 로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환경 속성 값은 유저 네임, 또 유저 이메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또는 뭐 그 오토 캐리어 리턴 라인 피드 해가지고 줄바꿈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때의 영역들이죠. 셀프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기대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놔야겠죠. 유저 이름이 누구이고 이메일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 공간을 워킹 에어리어라고 표현하죠. 워킹 에어리어에 있는 모든 파일이 버전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대상들 중에 우리가 코드 관리가 필요한 그 대상을 정하는 부분이 바로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이 에어리어 영역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add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dd가 이제 제대로 작업 목록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제 작업 일지에 기록하는 부분,
작업 일지에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 이제 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 기록, 그 버전을 보관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레파지토리 또는 로컬 저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컬 저장소가 커밋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럴 때 뒤에 메시지를 넣어서 어떤 버전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해 놓은 게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서 -am이라고 하는 것은 add가 목록, 우리가 하는 작업 목록,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그 작업 목록을 추가해서 커밋 하겠다. 이렇게 스테이징 에어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커밋 하겠다. 이럴 때 이제 한꺼번에 굳이 add라는 명령을 안 쓰고 커밋에서 am 하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빠져 있는 경우, 혹시 커밋할 때 빠져 있거나 불필요한 어떤 파일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부분에서는 amend라는 것을 추가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상태 정보를 보는 로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하는 것은 최신 커밋한 정보의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들의 히스토리, 어떤 목록들, 과정들을 보고 싶을 때는 로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원라인으로 모든 로고 정보를 정상적으로 보기 좋게 그래프로 보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로고 개수만 3개를 보고 싶다, 커밋된 개수를 3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n 뒤에다가 숫자만큼을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 상세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show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어느 단계 이전, 현재 헤드가 있는 위치, 헤드의 3단계 전 커밋 정보를 보고 싶을 때, 또는 그것을 숫자가 너무 많으면 /n 형태로 해가지고 n 단계 전의 커밋을 출력할 때 이렇게 show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고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런치를 이용하다 보면 각각의 체크섬 간의 어떤 변경된 데이터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difference, diff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되돌릴 때 reset이나 리버트를 이용해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브런치를 생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브런치를 분리해 가지고 분기점으로 써서 이제 현재의 메인 브런치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상태로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분류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브런치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합니다. 브런치라는 명령어로 이동할 때 무브로 새 브런치 이름으로 변환을 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은 브런치를 지울 때 또는 강제로 지울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자, 이렇게 브런치로 나누어진 작업을 병합하고자 할 때, 통합을 하고자 할 때 merg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 현재의 브런치에서 지정한 그 브런치를 병합하는 그런 명령어로 활용을 합니다. 자, 앞서서 먼저 되돌리기 기능은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셋하고 리버트의 명령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워크시트가 있어요. 작업 일지가 있는데, 이 작업 일지는 지금 1일차, 2일차 진행을 하면서 커밋을 진행을 했습니다. 커밋을 진행을 했는데, 커밋을 진행을 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로컬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로컬 저장소에서 1일차만 남기고 나머지 2, 3일차 내용을 삭제하여 이것을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러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되돌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리셋을 써야 할지, 리버트 명령을 써야 할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어떤 선택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로그를 봤더니 지금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워크시트 1일차, 2일차, 3일차에 커밋이 발생을 했습니다. 커밋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3일째 커밋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3일자하고 2일자를 삭제하고 1일차로 다시 이렇게 푸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로그 정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로컬 저장소에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에 체크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 저장소가 C45D954의 체크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자, 어디로 푸시가 되었냐면 원격 저장소에 푸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인 브런치, 로컬에 있는 메인 브런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오리진, 메인은 원격지의 메인 브런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로컬 브런치의 내용을 되돌려 가지고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로 가게 되면 이 원격지의 C45로 시작하는 부분과 로컬의 C858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 체크섬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리셋을 사용해 보면 리셋으로 되돌려 가지고 푸시를 진행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 원격 저장소에서는 이 체크섬 불일치로 인해서 푸시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메시지를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돌려서 로컬에 있는 저장소의 커밋 값을 원격지로 푸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체크섬의 불일치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셋보다는 리버트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지금 로그 정보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git 리버트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C45D954 체크섬에서 자 04A145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C858 영역까지 요 두 개의 단계를 되돌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푸시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왜일지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다음 장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git reset을 이용했을 때는 자, 바로 이렇게 삭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체크섬이 A, B, C, D, E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이게 로컬 저장소에서의 마지막 체크섬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격지 저장소에 푸시를 했기 때문에 A, B, C, D, E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리셋의 경우는 되돌려 가지고 C로 갔어요. 그래서 체크섬이 불일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푸시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git 리버트를 이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자 E로부터 되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E에서 되돌렸고 D 또 되돌렸고 D로 되돌려서 결국 이 D로 되돌려버린 것은 이제 C까지 왔다는 뜻이죠. 자, E를 두고 체크섬이 계속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변경된 내용이 푸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원격 저장소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리버트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git 리버트의 명령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로 브런치를 나눠서 생각할 때 두 브런치 간의 어떤 그 불일치, 어떤 그 체크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리셋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단일 브런치라면 리셋을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 브런치를 쓰게 됐을 때 또는 이렇게 원격지 간의 브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브런치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버트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차량 번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차량을 이제 개발을 하는 차량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메인 브런치에서는 일정을 관리를 하고 메인 브런치를 일정을 관리하고 몸체를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작업으로 독립된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 몸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몸체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몸체 그 시점에서 몸체는 병합으로 한번 진행이 되고 메인 브런치로 병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기가 발생해서 내비게이션 영역을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실제 명령어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방금 했던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메인 브런치에서 피처 바디라는 브런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가 발생을 했죠. 분기가 발생을 해서 두 번의 커밋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의 커밋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의 커밋이 발생하는 시점, 두 번의 커밋이 발생하고, 자, 여기에서 분기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메인으로 병합이 되고, 하나는 이것을 다시 분기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브런치로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는 메인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또 내비게이션 브런치로 확대해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브런치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독립된 영역의 값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브런치라는 명령어인데 먼저 발생할 때 피처의 바디 영역 이것을 브런치로 해서 두 번의 커밋을 발생을 하고요. 커밋을 해서 두 번의 커밋을 발생하고 다시 이때 브런치를 발생을 하는데 현재 피처 바디로부터 피처 내비라는 어떤 브랜치를 생성을 해냅니다. 분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브런치를 바꿔서 메인 브런치로 이동한 후에 메인 브런치에서 피처 바디 브런치를 병합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머지라는 명령어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대한 작업들은 바로 이렇게 두 번의 커밋을 또 진행을 합니다. 두 번의 커밋을 진행하고 두 번의 커밋을 내비게이션, 피처 내비라는 브런치에서 진행을 하고 다시 메인 브런치로 이동한 후에 메인 브런치에서 머지 작업을 진행해서 본체와 내비게이션에 대한 브런치 작업을 통합해서 완료를 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브런치 간에 혹시 또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 봤는데요. 메인 브런치가 총괄을 하는데 그 총괄하는 파일은 바로 리드미 파일입니다. 이것에서 저희가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메인 브런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새로 시트 브런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트 브런치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리드미 파일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인 브런치에는 리드미 파일과 피처 시트 브런치에는 리드미 파일이 내용이 지금 달라졌겠죠. 이렇게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진 내용으로 인해서 병합을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인 브런치와 피처 브런치가 각각의 작업에서 공간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메인 브런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두 브런치를 병합을 시도를 할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메인 브런치로 이동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메인 브런치입니다. 이 브런치에서 시트 브런치를 병합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메인 브런치의 리드미 파일하고 피처 시트 브런치의 리드미 파일이 서로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머지를 하는 중에 컴플렉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죠. 머지 컴플렉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리드미 파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토 이제 자동적으로 이 페일이 됐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분석을 할 때 두 브런치 간의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볼 때 쓰는 명령어가 diff라는 명령어입니다. 메인 브런치와 피처 시트 브런치 간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찍어 봤더니 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지금 이 메인 브런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메인 브런치. 메인 브런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두 번째 메인 브런치의 cdoc.txt 이 파일이 없다는 겁니다. cdoc.txt 파일이 A라는 게는 없는데 두 번째 여기에는 파일이 생성되었다. 시트에 새로 생성된 것은 병합을 할 때 브런치에 병합이 되어 있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 결과를 둔 것처럼 이것의 경우는 분기가 발생했을 때 원래 없었던 파일이기 때문에 추가된 작업임을 알 수 있고 이 추가된 작업은 병합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분기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분기가 메인 브런치로부터 발생을 했을 때 메인 브런치에는 리드미 내용하고 지금 시트 바디에서 시트 영역이 있죠. 이 시트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트 작업을 착수하게 되죠. 이때 시트 작업 때 이때 이 리드미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드미 파일과 시트 브런치의 리드미 파일과 메인 브런치의 리드미 파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죠. 이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은 실제 이 코드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병합을 해보면 아까 병합을 해볼 때 지금 메인 브런치에 있는 그 리드미 파일 안에 파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점과 파일을 보는 거 보면 그 내용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병합 시에는 이 리드미 파일에 그 오류가 함께 저장이 됩니다. 메인 브런치의 리드미 파일에 가보면 그 리드미 파일 안에 텍스트의 경우는 병합 오류가 발생한 영역까지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만일에 이게 이제 바이너리 파일,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을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텍스트의 경우는 그것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메인 브런치 영역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시트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메인 브런치의 내용을 이 시트 브런치에서 추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면 머지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git 커밋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경을 했죠. 이 가이드된 내용대로 메모장을 열어서 리드미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발생 시점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정리해서 통합을 시켜주고 머지를 진행을 하면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다.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브런치 간의 병합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GitHub로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이제 하나의 그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저장소를 생성을 했고요. 저장소를 생성한 후에 이 저장소에 개발자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개발자들을 참여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실제 관리자 그리고 개발자 A, 개발자 B가 참여해서 협업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업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앞선 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브런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이제 저장소에 먼저 콜래보레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자들을 초청을 하면 개발자에게 이렇게 참여 초청 메시지가 개발자가 그것을 승인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로 등록이 되고요. 각각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브런치 영역 안에서 작업을 하고 메인 브런치 관리자는 그것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 개발자 간에 서로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다 보면 원격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파일을 모르고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분기점으로부터 발생한 그 영역에서 아까처럼 리드미 이 파일에 대한 서로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자는 그 리드미 파일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두 번째 개발자는 이미 이제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리드미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개발자는 이것에 대한 오류값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도록 힌트를 주고 있죠. 자, 보면은 먼저 변경된 내용을 가져와라. 변경된 내용을 가져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해서 푸시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후에 푸시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하고 푸시해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만일에 발생을 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진행을 해버렸다면 이전 단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을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서 푸시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되기 전 단계로 가서 거기에서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머지를 진행을 하면 아까처럼 머지를 진행하면 이제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메인에 있는 리드미 파일과 그 개발자 B의 상태를 서로 동기화를 시켜주면 이제 머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머지가 완성이 되고 머지 푸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diff 명령어를 통해서 로그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머지를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시 이제 이것을 병합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그 원격지의 정보를 포함하고자 할 때 패치를 쓰게 되고요. 병합할 때는 머지를 쓴다는 거 이와 같은 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후에 또 기회가 되었을 때 이제 좀 더 나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강의를 또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Git과 GitHub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